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내용은 3월 1주차 코스피 외국인 관심주 분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회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3월 1주차 그러니까 지난주에 어떤 종목을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지금 전반적으로 매집을 했느냐, 순매수했느냐. 그러니까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을 위주로 해가지고 분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이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ETF나 ETN은 제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지금 집계한 분석 내용 같은 경우는 일단 수량 위주로 했습니다. 수량 상위 순서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물론 이제 금액 위주로 할 수 있습니다. 금액 위주로 하게 되면은 너무 대형주에 밀집돼 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은 우리 주식 농부님들 입장에서는 완전 초대형주 뭐 삼성전자 포함한 초대형주만 너무 몰려 있으면은 그리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량 위주로 하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1위부터 10위까지입니다. 자, 1위부터 10위까지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종목명, 그 다음에 이제 수량입니다. 이게 100주입니다. 자, 100주 단위로 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금액 같은 경우는 100만원 단위입니다. 자, 100주 단위, 100만원 단위이고, 그 다음에 최근 왔던 주요 모멘텀 되겠습니다. 자, 어떤 모멘텀이 있어가지고, 외국인이 현재 얼만큼 사는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종목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피 외국인 관심 종목에 대한 전반적으로 내용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대략 수량과 금액은 여러분이 보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종목이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모멘텀과 기술적 분석으로 분석한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종목이다 보니까 너무 많으니까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모멘텀과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일주일 동안 자, 코스피 외국인은 어떤 종목을 많이 샀느냐? 순매수 상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목 중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어야겠죠. 어떤 종목을 현재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현재 사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도 괜찮다 싶으면은 본인들도 판단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위는 쌍용 CNE가 되겠습니다. 쌍용 CNE가 지난주 코스피 외국인에서 가장 많이 산 종목이다. 자, 수량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쌍용 CNE가 샀는데 쌍용 CNE를 외국인이 지난주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샀는데 왜 어떤 모멘텀이 있느냐? 자, 한행코입니다. 한행코에서 현재 동사를 공개 매수 후에 자진 상패를 추진한다. 그러면서 이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공개 매수할 때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격까지 전반적으로 올리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향후에는 이제 어느 정도 90%, 정확히 말하면 90% 이상을 최대주주가 보유하게 되면은 자진 상패를 할 수 있습니다. 100% 꼭 안 채우더라도 90% 이상이 최대주주가 가지고 다 이제 모았다. 그러 싶으면은 자진 상패를 할 수 있다는 걸 투자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난 끝까지 버텨가지고 나는 무조건 마지막까지 버텨가지고 최대한 비싸게 팔겠다. 그런 생각 가지신 것보다는 90% 이상 최대주주 가지고 있으면은 자진 상패를 할 수 있다는 걸 일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쌍용 CNE가 가장 지난주에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되겠고요. 두 번째 삼성전자입니다. 최근에 어떤 이슈냐?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가 임박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 로봇주가 전반적으로 괜찮죠. 그래서 삼성그룹, 그리고 LG그룹, 두산그룹, 한화그룹, 현대차그룹 전반적으로 계속 로봇주에 계속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기아 같은 경우는 어떤 모멘텀이냐? 자, 호실적의 저 PBR의 주주 환원 정책 강화다. 이런 내용 가지고 전반적으로 했고, 기아 같은 경우 아까 계속 전반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와요. 아직까지 작년 2023년도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냈던 회사가 어디냐? 현대차입니다. 2위가 기아입니다. 삼성전자는 그 다음 순서예요. 현재 시가총액 순서는 어떻게 되죠? 시가총액 1위가 삼성전자입니다. 자, 현대차가 시가총액 1위인가요?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영업이 가장 많이 냈던 기업이 바로 현대차입니다.
지난 2023년도 작년 1년 통틀어 가지고 가장 많은 영업이익 냈던데 현대차 2위가 기아입니다. 근데 시가총액 순서는 1위, 2위가 아니죠. 그만큼 어떻다? 그만큼 현재는 호실적인 반면에 현재 저 PBR 구간에 주주 환원 정책 강화에 대한 내용이 있다. 이런 걸로 해서 현재 기아는 외국인이 최근에 많이 사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금융주주 같은 경우는 역시 저 PBR에 주주 환원 기대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끝났죠. 관련돼 가지고 그냥 금융지주사 전반적으로 원래는 보통 보면 연말에 보통 배당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다 1분기로 다 넘겼습니다. 그래서 2월 29일 기준으로 자, 이 영업일 전까지 보유하게 되면은 배당을 받는 상태였죠. 그래서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금융지주사 그리고 이런 기아, 현대차 포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주주 환원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많이 들어왔고요. 신한주주 마찬가지입니다. 자, 저 PBR에 주주 환원 기대감이 되겠습니다. 자, 신한 알파리츠가 6번째로 외국인이 지난주에 코스피에서 많이 샀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 자,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신한 알파리츠, 리츠란 거는 뭡니까? 쉽게 말하면 임대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업,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된 임대업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현재 외국인이 지난주 코스피에서 6번째로 많이 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7번째는 대한해운이 되겠고요. 자, 홍해 지정학적 리스크로 해서 현재 최근에 급등 나오고 있죠. 해운주.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BDI 지수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자, 이제 딱 2달 지났잖아요. 올해가 시작한 지 딱 2달밖에 안 됐습니다. 딱 2달 만에 자, BDI 지수가 50% 올랐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죠. 자, 바닥권에서 BDI 지수가 2배가 아니라 50% 증가했다는 거죠. 단 2달 만에 50% 증가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당연히 BDI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해운 운임 가격도 올라가겠죠. 그러면 실적이 당연히 좋아지겠습니다. 이런 걸로 주가가 지금 해운주가 움직이고 있는 것도 더불어서 홍해, 자, 호르무즈 해협 관련된 쪽에서 계속 좀 분쟁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계속 어떻습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돌아가면서 해운 지수도 오르는데 해운 가격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진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똑같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 임박 소식이 있겠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자, EU에서 합병 조건부를 승인했다.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과 대한항공이 합병 관련된 조건부 승인했다. 그래서 일부 막 매각하고 있잖아요. 일부 매각하고 화물 같은 거 매각하고 기아에 가지고 있던 거, 기아가 아니라 아시아나 항공이 가지고 있던 거 일부 매각하고 일부 조정을 하면서 자, EU 합병 마지막 남은 데가 어디입니까? 미국 하나 남았습니다. 미국 하나 남았고 나머지 다 승인이 됐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만간 이제 승인이 되면은 전반적으로 괜찮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항공보다는 아시아나 쪽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나라든지 아시아나 이제 자회사들이 있잖아요. 관련된 쪽이 조금 더 괜찮을 것 같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째로 지난주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는 기업은행이 되겠습니다. 역시 저 PBR의 주주 환원 기대감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기술적 한번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쌍용 CN이 신고가 구간이죠. 조만간 이제 어떻습니까? 공개 매수 후에 자진 상패를 추진한다. 그래서 신고가 구간은 이제 5일선 대응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대부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지금 들어가신 거 좀 늦었습니다. 이미 늦었고 보유하신 분이라면은 조금씩 차익 실현하는 위치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 어떻습니까? 역시 신고가 구간이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미국의 지금 빅테크들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AI 반도체 관련된 쪽으로 상당히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 관련된 내용도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이 자, 어떻습니까? 올해부터 짧으면 3년, 길면 5에서 6년 동안 호황기가 온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삼성전자 현재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종가상 이탈시 절반 정리, 그 다음에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정리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기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말씀드렸고요.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기아네요. 차트가. 제가 삼성전자를 선택한다고 한 게 기아를 선택했습니다. 자, 삼성전자 보시겠습니다. 기아는 그렇게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기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영업이익을 많이 낸 기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그랬고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동사는 HBM 관련된 그리고 AI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상당히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못 올라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제 그 AI 반도체보다는 현재 이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그 정부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정책을 좀 펼치고 있잖아요. 그걸 했는데 약간 실망했습니다. 실망하면서 전반적으로 약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 위치 보시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자, 주주환원 정책 관련된 내용이 전반적으로 괜찮고 현재 어떻다? 자, 신고가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신고가 부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종가상 이탈 시 절반 정리, 그 다음에 시가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정리.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자, 5일선은 종가상 이탈한 경우가 몇 번씩 나왔습니다. 뜨문뜨문 나왔다 나왔다 그렇죠? 이럴 때 어쩌다 차익 실현 1분 하는 위치다. 5일선은 이탈하게 되면 일단은 차익 실현.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대략적으로 5일 이평선은 14,800원 구간에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였고요. 그 다음에 신한지주입니다. 자,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비슷하죠? 예, 동행 비슷합니다. 전반적으로 주주환원에 대한 정책 전반적으로 괜찮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이제 배당 관련된 내용이 이제 끝났잖아요. 예, 2월 29일 기준으로 이거래 전까지 보유하게 되면 이제 배당을 받는 상황이고 이제 그게 이제 이벤트가 끝이 났잖아요. 더불어서 이제 정부에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정책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료가 노출이 됐다 보시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위치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고 현재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지지대는 42,000원 정도 되네요. 신한지주였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여섯 번째 종목은 신한알파리츠입니다. 자, 신한알파리츠 역시 어떻습니까? 예, 신고가 부근이죠. 신고가 부근 어떻게 해야 한다?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최근에 5일 이평선 위치는 대략적으로 6,900원 수준이네요. 그 전에 거기를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어쩌다? 일단은 차익 실현하기 마시고 홀딩 하시는 거죠. 5일 이평선 지지를 받는다. 일단 홀딩 하는 거죠. 다른 이슈는 둘째 치더라도 일단 기술적으로 신고가 구간에서는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이 점도 A 주시하시고요. 신한알파리츠였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해운입니다. 예, 대한해운. 대부분의 앞에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점 위치였습니다. 자, 고점 위치 대부분 다 차트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다 고점, 신고가 부근이거나 상당히 고점 위치였는데 동사는 유일하게 거의 많이 떨어졌습니다. 엄청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2024년도에 딱 두 달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 두 달 사이에 BDI 지수가 50%가 상승했습니다. 50% 상승했는데 이 이제 올라갔던 배경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 관련돼 가지고 자, 후티 반군의 이제 미사일 공격으로 인해서 삑 돌아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모멘텀을 뿡 터졌다가 어쩌다 이제 재료고 노출 관련돼 가지고 차익 실현 위치 보시면 되는데 BDI가 자, 지난 2024년도 딸랑 두 달밖에 안 지났습니다. 두 달 만에 50%가 올랐다는 거죠. 지수가 지수가 50%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위치는 어쩌다 그만큼 안 올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은 현재 계속 매집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한해운이고요. 자, 삼성전자, 우선주 뭐 비슷합니다. 삼성전자랑 비슷한 거죠. 삼성전자, 우선주 조금 더 강하네요. 그래서 전반적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항공입니다. 자,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아까 대한해운처럼 똑같이 해필이면 또 같은 대한이네요. 대한브라더스가 현재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은 전부 다 신고가 부근이나 고점 위치인데 아직까지는 그 위치가 아니란 거죠. 현재 외국인이 이 종목을 사고 있다는 거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난주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 9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럴 때는 어때요?
중간점 현재 매집 종목인데 현재 매물대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23,400원에서 22,000원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매물 끝대 구간이라는 거죠. 이 매물대만 돌파되면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현재 외국인이 현재 매집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한항공이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은행입니다. 자, 기업은행 어떻습니까? 역시 전반적으로 현재 신고가 부근이죠. 자, 저 PBR,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배당 관련된 내용도 있고 전반적으로 정부에서 정책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고가 부분 어떻게 된다?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종목 한번 간단히 말씀만 드리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1위부터 10위까지고요. 이 10종목 중에서 어느 정도 고점이 있는 종목은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맞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약간 저점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쓸어 담고 있는 이유는 이 관련돼 가지고 아직 상승을 못했구나. 대부분 다 고점인데 아직 고점이 아닌 종목 중에 골라서 본인들 판단하시고 괜찮다 싶으신 분들은 조금 들어가신 것도 하나의 방법, 주식 투자의 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종목 설명만 드리면은 종목명을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쌍용 CNE, 두 번째 삼성전자, 세 번째 기아, 4위가 우리금융지주고요. 5위가 신한지주입니다. 자, 6위 같은 경우는 신한알파리츠, 7위가 대한해운, 8위가 삼성전자 우선주, 대한항공이 9번째, 10번째가 기업은행이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월 1주차 코스피 외국인 관심주에 대한 10종목 분석해 드렸고요. 종목 분석 관련돼 가지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따른 조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